안녕하세요. 노원여성의 회장 박미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제 3강에 걸쳐서 이제 활동가의 글쓰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은 활동가 분들이 지역에서 또 혹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고 계신데 저희가 우선 기획한 것은 기사 쓰기, 후기 쓰기, 그다음에 카피 쓰기입니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가 관련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하고 모임 운영도 하고 실무도 준비를 해서 정말 전천후에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우리 활동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을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과 혹은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많이 쓰게 되는 그 글쓰기가 뭘까 고민하다가 네, 기사 쓰기, 후기 쓰기, 카피 쓰기로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알찬 내용,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내용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사 쓰기인데요. 내가 기사를 쓰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모임이나 단체에서 회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어떠한 우리가 활동한 것을 알리는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전에는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소식지는 말 그대로 어떤 단체의 소식을 알리는 유인물, 종이 인쇄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내는 게 굉장한 많은 품이 들고 또 종이는 핵심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상근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이 소식지를 그렇게 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이 온라인의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많아졌고 그래서 뉴스레터라는 형식으로 많이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뉴스레터와 관련한 이제 그 안에 글 쓰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는 좀 기사의 형식으로 많이 보여서 저희가 기사 쓰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모임이나 단체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만 하고 있기도 한데, 모든 모임이나 단체가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한데, 이렇다고 부담스럽게 이제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근데 저는, 저희의 활동 소식을 계속해서 회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지만, 그러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이나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공유하고 더 많은 지지,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도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죠. 이제 저도 메일로 받아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고 저도 나름대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를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소식들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통로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 한 페이지 안에 그 기사 내용을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링크를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보통은 블로그나 카페 이렇게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 링크를 걸어서 그 안에 또 우리 활동가 분들이 쓰신 어떤 행사 취재 그다음에 어떤 모임 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활동가 분들이 하나하나 다 글을 기획하고 또 쓰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레터 관련한 이제 본격적인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기획이죠.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업이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뉴스레터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레터도 그냥 글 쓰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레터를 내가 만들겠다. 우리 모임이나 단체가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 뉴스레터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기획을 하면은 취재하러 가야 되겠죠. 그게 현장 취재가 될 수도 있고, 전화 취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자료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획에 따라서 취재의 방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편집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편집과 디자인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썼다 하더라도 그게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뭔가의 거부감이 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들고 나서는 되게 또 중요한 건 게시하고 배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실은 요즘에는 어떤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필요하면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 보긴 하는데 저도 어디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카페에 가보고 이러지 않고 실은 요즘에는 카톡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날라줘야지 거기서 클릭을 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구독하고 약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하면 그게 메일이든 카톡이든 뭐 문자로든 그렇게 오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홍보의 방식도 많이 변하고 받는 방식도 많이 변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게시하고 배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번에 냈던 뉴스레터가 어땠는지 같이 평가하는 이러한 이제 제작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를 이제 만드는데 어쨌든 기획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고 남기고 싶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 뉴스레터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임이나 단체의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 됩니다.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되게 간명하게 잘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어쨌든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려우면은 기본 읽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당연히 설득되거나 조직되거나 어떠한 이 뉴스레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즉 우리가 이 뉴스레터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소식을 잘 전달해서 공유하고 소통하게끔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이 글이 그 다음에 이 글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기획해야 되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무엇을 다룰 것인지 정하셔야 되고요. 다룰 내용을 어떠한 기사 형식으로 쓸지 정하셔야 돼요. 기사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잘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사 형식에서 취해가지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기사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여러 가지 기사 형식으로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취재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면은 뭐 1부, 2부, 뭐 심지어는 3부까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의 기사로 쓰려고 하면은 우선 어떻게 되겠어요? 분량이 너무 길어집니다. 분량이 길어져요. 분량이 너무 길어지면은 우선은 기사 읽기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도 힘들고 되게 명확하고 간명하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쪼개서 기획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전체적으로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보도기사를 이제 쓰고, 또 한편에서는 이 행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 행사의 의미를 좀 담는 해설 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한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또 기사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너무 고생했어. 이 행사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준비위원장이나 이거를 추진했던 뭐 혹은 추진위원장의 인터뷰가 담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인터뷰도 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할 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러면 또 에피소드 기사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행사를 우리가 기획하고 글을 쓸 때도 쪼개서 이렇게 기획하고 그것에 따른 기사 형식을 정하면 훨씬 전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기사 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하나의 행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내가 구성을 할 때 다 인터뷰 기사만 실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지겹겠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양하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사 형식, 내용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많이 실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하게 기획하고 기사 형식도 다양하게 써주면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뉴스레터 기획회의를 다 하고 나면, 기획안 논의를 하고 나면은 누가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나 혼자 쓸 수 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보통 이제 상근 활동가 분들이 뭐 한두 분이거나 아니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기사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분이나 이제 활동가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기사를 마감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모든 글은 마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잘 나와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물론 당연히 또 우리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독자를 향해서, 회원을 향해서, 지역 주민을 향해서 만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마감 기한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좋은 게 신문을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레터는 작은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되게 큰 어떠한 중심적인 행사 이런 게 있다면 사람의 인터뷰도 있고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취재도 있고, 어떠한 해설이나 칼럼도 있고, 또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독자 코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사 형식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도하는 거, 쓰는 거, 기사 쓰는 거를 보도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것에 대한 해설, 기사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의 관점이나 주장, 의견이 들어가는 그러한 오피니언, 그다음에 칼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그다음에 짧게 쓰는 짧은 보도기사, 단신 이런 것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재능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만화나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웹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런 만화 같은 걸로 이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해 보셔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잘 찍는 분이 계시다거나 어떠한 사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소재에 어떠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진 한 컷으로 해가지고 기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는 작은 신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양한 내용으로 기사를 이제 쓰시는 것을 기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기사 쓰기 관련해서는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보도 기사 쓰기를 이제 잠깐 설명을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보도 기사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하는 기사의 정형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글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완전 객관적이다 이런 거는 실은 없어요. 어쨌든 한 개인이 쓰는 거
거고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치를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걸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 자체가 당연히 글쓴이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육하 원칙에 따른 작성이 기본적인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보도기사에는 육하 원칙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도 실은 중요한 얘기부터 하는 것이 되게 그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 쓸 때도 어떠한 중요하지 않은 얘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그런 역피라미드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리드라는 거를 가장 맨 처음에 내세웠습니다. 그럼 리드라는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신문 같은 거 보시면요.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육하 원칙이 다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첫 문장에 어떠한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 어떤 시선을 끄는 그 요지를 추려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떠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신문기사 쓰기라는 책에서 제가 우선 가져왔는데 이제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시면 시청금고에서 575회나 현금을 빼간 공무원, 기준 면적보다 3.5배나 넓은 시장실,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데 시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채용 예산을 4배나 늘린 시장,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사를 써도 돼요.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데 그 다음 기사를 봤는데 첫 문장이 어때요? 가히 비리 백화점이다. 네, 이렇게 써줬죠.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걸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많이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반응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렇게 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사의 육하 원칙을 다 담지 않아도 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추려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기사를 읽는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실은 이 리드 문장이 없다고 해서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 리드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도 그렇고 뉴스레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아요. 정독하면서 보지 않아요. 책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한 권의 책을 읽는다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신문을 본다고 해서 신문 1면부터 몇 면까지 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기사는 제목이나 리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제목, 그런 소재, 그다음에 근데 봤는데 리드 문장에서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되는 이 한 문장이 독자를 이 글을 읽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을 쓰실 때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아서 많이 생략해요. 쓰다 보면 바쁘고 그래서 많이 생략하게 되는데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게 리드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문 볼 때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리드 문장을 이렇게 썼구나, 리드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일 텐데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써서 보시면 다 나의 것으로, 내 감각으로, 그다음에 이후에 내가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네, 제목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도 그렇지만 리드보다 더 먼저 보는 게 뭐죠? 제목이죠.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 많이 안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신문, 뉴스를 검색한다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제목 보고 막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목이 너무나 선정적인 제목도 있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우리 뉴스레터를 보게 했을 때도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너무 어렵거나 그 다음에 그냥 구호식으로 약간 상투적인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식상한 제목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우선은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 제목 글자를 10자 이내로 맞춘다. 이것은 종이 신문을 낼 때 좀 유효해요. 종이 신문을 내고 메인으로 잡을 때. 근데 아까 제목은 간결할수록 좋다라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줄 제목이 기본이라는 것은 제목이 있고 부제목을 또 써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기사를 쓰는 형식의 그러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목 쓰고 부제목을 쓰는 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뉴스레터도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제목 안에서 다 담기가 힘들고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제목을 써주고 약간의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거를 이제 부제목으로 써줘야 이게 이런 기사구나 하면서 이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는 게 좋다. 근데 부제목도 마찬가지로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그런데 제목이랑 코너 혹은 문패 이런 거랑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 제목, 그래서 어떠한 인터뷰다, 뭐 회원 인터뷰다, 아니면 회원 가게 탐방이라거나 뭐 이러한 것들, 혹은 2차 회의 결과, 뭐 행사 이모저모, 또 특히 활동가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이 글의 내용, 핵심 내용을 담아내는 제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정할 때는 그런 것과 혼동하지 말고 글의 핵심 내용을 담아서 제목을 이제 써주시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평소에 제목 달기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보고 제목을 좀 이렇게 서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연습할 때 지우고 한번 기사를 보고 제목을 달아보시고 원래 이제 기자는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지 이런 거 연습해 보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때 많이 쓰는 자료긴 한데 이 제목이 저는 되게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 여성신문의 종이신문의 메인 일면 기사로 이제 이 기사가 실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태죄 정부가 살렸다. 그래서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간명하게 되게 제목으로 잘 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사 같은 거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나라면 어떻게 제목을 지을지, 또 혹은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면 리드를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목이 항상 그렇게 짧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짧게만 써야지 이러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아까와 같은 그런 짧고 간결하고 이러한 것들은 좀 메인 뭐 이러한 기사에 그런 걸로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어떤 단체나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 이름이나 아니 혹은 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이름을 앞세워서 제목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하는 말하는 어떠한 메시지,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했다라는 거를 제목에 앞서서 얘기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얘기했을 때 좀 흥미롭게 이거를 다가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목은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럼 기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임이나 행사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로 쓰실 때는 내 주관적인 입장과 생각, 의도를 앞세워서 쓰는 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객관적 사실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내 입장과 생각, 의도를 앞세우게 되면 그냥 나의 감상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참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우리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의 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인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참가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기획을 하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임이나 단체의 행사 이거를 잘 보여주자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도에 맞게 쓰려면 보도기사 형식을 좀 취해서 쓰시는 게 좋고 그렇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과 생각, 의도를 앞세우는 글은 또 다른 글의 형식이 있으니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글의 형식이 아니니까 그거를 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랑 뭔가의 동질성, 공통점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반가워하고 되게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저는 양육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를 들면 나는 뭐 노원구에 사는 양육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2학년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양육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엄마도 초등학교 아이를 둔 양육자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 이제 그런 공감대가 훨씬 더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우리가 취재할 때도 그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그 행사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려면 취재가 되게 꼼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고 또 행사 안에서도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어떤 것을 취재하고 담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또 취재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취재가 불가능했던 거는 뭐 자료로도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담아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쓰기보다는 이거를 봤을 때 이 모임이나 행사에 왔던 사람들이 혹은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할지를 좀 더 생각해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주는 게 굉장히 좋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을 이제 교육하다가 항상 저는 글쓰기 교육을 할 때는 글쓰기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도기사 쓰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글을 주시면 마지막에 본인의 소감 같은 것을 항상 덧붙이세요. 근데 이게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마무리는 나의 감상과 소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나의 참각이, 나의 감상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참가자의 멘트를 딴다거나 그다음에 그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의 멘트를 딴다거나 혹은 대표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멘트를 따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감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쓰시면은 훨씬 좀 더 우리 기사 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1강 기사 쓰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